자, 뭐 국감이 이재명, 김건희 국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사위 국감 공방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자, 어제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지연이 됐다.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아니 4,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검찰이 증거를 너무나 많이 제출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 실적 높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런가 하면 행안위 국감에서는 뭐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도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김태형 대표와 이승만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입니다만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오늘 감사장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정감도 있는데 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뭐 무한 정쟁에 국감이 얼룩졌다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상임위별로 이재명, 김건희 공방 어떤 리스트도 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의혹, 법사위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문체위 김건희 여사 공연 황제 관람 논란, 과방위 김혜경 여사 법과 의혹. 이게 뭡니까? 국감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 황당한 국감 내용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무단으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려서 논란이 인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 차량이 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제 심각하죠? 위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다는 사항이거든요. 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의 취지는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자동차 같은 매물을 허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장관의 관용차를 사전에 장관의 허가도 없이 저렇게 실제 매물인 것처럼 당근마켓에 올리고 그 이용자들에게 실제 매물인 것처럼 기망을 하고 거기에 국감장에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흐흐흐라는 조롱성의 문구를 올린 처사는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처사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그 행정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초선 의원님들이 이런 국감을 처음 할 때 보면은 의욕이 너무 많이 앞서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막
언론에도 좀 나오고 싶고 그래서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렇게 동원하는데 저게 이번 건과 같이 자칫 법을 넘어서는 저런 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인데 그걸 넘어서서 하는 이런 것은 정말 국감의 그 본 뜻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국감, 김건희 여사 국감, 뭐 김혜경 여사 국감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국감이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국감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언론에 사실 또 정쟁 국감을 해야 또 언론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저희 농해수에서 엄청 정책 국감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서도 좀 정책 국감 하는 상임위 좀 많이 취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감장에 배추와 계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지 함께 보시죠. 우리 추석 때 배추 이거 한 포기가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 아닙니까? 자, 대동소이하죠. 너무 시간 갑니다. 시간 없어요.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합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네. 네. 빨리 흔들리지 마. 주체성 있게 결정해 주세요. 이게 더 나은 거. 자, 거의 똑같은 겁니다. 난 게 아닙니다. 저기 속았죠? 채널A 도직구는 농해수위 국감도 다룹니다. 이영수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역시 앞서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언론에서 농해수위 정책 국감을 안 다룬다니요. 저희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가 국감장에서 공방이 됐습니다. 이걸 입수해서 밝힌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 범죄 혐의의 단서가 드러났다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후 폭풍 또 고발당한 거예요. 이재명 조직 광장 관리 비용을 김성태가 댔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변호사와 은밀하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내복 한 장이 아니라 광장 이재명 조직 비용을 김성태가 다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녹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재판을 도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본인의 변호사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녹취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 앞서 봤던 뭐 김대남이나 명태균 녹취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게 아니냐 여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 단서가 드러났다. 한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를 연상시킨다. 뇌물공여 정치자금 위반 등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김 검사. 이거 몰랐어요, 검찰은? 아니, 일부는 다 검찰이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아직 이제 밝혀지지 못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저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변호사 대납 관련된 거. 근데 이것은 뭐 그 증거를 못 잡은 걸로 보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검찰에서 뭐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한 포럼 단체에 네. 김성태가 돈을 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찬 이제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이제는 이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 법원, 뭐 검찰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소를 할 때도 재판거래 의혹은 아직 그 단서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증거를.
근데 그것을 아직 보류를 시키고 단순히 뭐 변호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받고 자문료 받고 이제 그것만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김성태가 그 광장에다가 돈을 준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하면 여지가 있다. 범죄 여지가 있고 있다. 김성태의 진술에 네. 따라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다시 기소될 수 있는 그런 뭐 범죄 혐의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김주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내복 한 번 사입은 2년밖에 없다고 했는데 측근 이화영 부지사는 광장의 비용을 김성태가 댔다는데 정말 내복 한 장밖에 사입은 2년 아닙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제 두려운 거 한 가지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내복 한 번 한 장이 아닐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검사 그 탄핵 청문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한번 이제 여론에 알리는 뭐 그런 정도 의미밖에 없었다. 사실은 크게 얻는 게 없었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털었던 저 녹취록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우 새롭게 들은 녹취였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그런 상황이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두렵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무엇인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탄핵 청문회 통해서 마치 과거에 저희가 드루킹 조사해가지고 결국 김경수 지사가 영어의 몸이 됐던 그런 상황이 온 것처럼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전체를 다 틀어라 일부만 틀지 마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했던 이야기는 일부 발췌된 녹취록은 증거로 뭐 채택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또 더 추가된 어떤 전체 녹취가 있다면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조금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했던 이야기대로 좀 새롭게 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같은 부지사 지사 간의 얘기가 안 맞잖아요.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아무 인연도 없다 하하하 웃었는데 부지사는 변호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 진짜 그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광장 비용 다 냈어요. 전체 맥락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진 의원 지금도 얘기하는 거는 그 지금 발췌된 부분만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 그거에 대한 걱정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 지금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앞뒤 맥락을 연결해 보면 앞부분의 대부분은 뭐냐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김성태가 이렇게 진술을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또 폭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사건과 결이 다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 뭐냐면 김성태 폭로가 허위 폭로인데 그게 이제 휘발성이나 폭발성이 더 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거 발표되거나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물론 김성태가 그 이후에 이 건을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렇 수도 없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가 안 됐을까요? 검찰이 수사를 안 했을까요? 이 녹취 중에 일부 맥락과 취지가 전혀 다른 일부만 발췌해서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건 전혀 지금 이 녹취의 전체 내용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